몇 년 전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다. 도시에 지친 나는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고 나는 조금씩 그곳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마을 입구 근처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주민들은 그곳을 귀신의 집이라 부르며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호기심이 많은 나는 밤이 되자 그 집을 탐험해보기로 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밤, 나는 낡은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폐가로 향했다. 집은 생각보다 더 허물어져 있었고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다. 첫눈에 보아도 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먼지가 수북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로 보이는 공간의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다. 사진 속에서는 예전부터 마을에 살았던 가족의 모습인 듯한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고 있자니 어딘가 모르게 싸늘한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면서 뒤쪽 방에서 쾅 소리가 났다. 나는 깜짝 놀라 플래시라이트를 들이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쿵쿵, 내 심장의 고동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느껴졌다. 나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른 뒤 소리가 났던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방으로 들어서자 그곳에는 낡은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놀랍게도 피아노 덮개에는 먼지가 전혀 쌓여 있지 않았다. 나는 피아노 건반을 살짝 눌러보았다. 그 순간 마치 누군가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왜 여기 있어요? 놀란 나는 즉시 뒤로 물러났다. 누군가 장난이라도 치는 걸까 싶어서 다시 플래시라이트를 이리저리 비춰보았지만 방 안에는 나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창가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용기를 내어 창 쪽으로 다가갔다. 창문에는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형상이 서 있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고 눈을 깜빡일 사이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곧이어 이해할 수 없는 속삭임이 방 안에 가득 찼다. 여기서 나가세요. 당신도 그들처럼 되기 전에 공포에 질린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나는 허겁지겁 밖으로 나왔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달려왔다. 그 뒤로 나는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기로 맹세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집 곳곳에서 이상한 음성이 들려왔고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그 귀신의 집에서 느꼈던 싸늘한 기운이 나를 따라온 것처럼 마을 노인들이 말하길 그 집에는 오래전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집주인의 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고 그 비극에 충격을 받은 가족들은 집을 떠났다고 했다. 이후로 그 집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모두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내 호기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조용히 그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 가끔씩 불현듯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라 소름이 돋곤했다. 지금도 그 마을의 폐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며 아무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 집이 전하는 경고를 받아들인 모양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긴 공포 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친구들과 산속 캠핑을 갔다가 겪은 기묘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몇 년 전 여름 친구들과 나는 5명이 함께 산속으로 캠핑을 떠났다. 우리 모두는 자연을 사랑했고 시끌벅적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조용한 산골에서 며칠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한적한 산속에 들어가 한적하고 인적이 드문 캠핑장을 발견했다. 그곳은 소나무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계곡 옆에 위치해 있었고 밤하늘엔 수많은 별들이 보이는 마치 꿈속에나 있을 법한 장소였다. 모닥불을 피우고 각자 준비해온 음식으로 저녁을 먹은 후 우리는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서로 겪은 무서운 경험과 도시 전설로 흘러갔다. 한 친구가 말하기를 이 근방의 울음소리라는 유명한 괴담이 있다고 했다. 그 소리는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며 한밤중에 들리면 결코 따라가선 안 된다고 했다. 괴담치고는 특이할 것이 없었지만 숲속이라는 상황이 이야기를 더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낸 뒤 우리는 텐트 속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깊은 밤중이었을 것이다. 모두가 잠들었을 때 나는 갑작스런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다. 마치 누가 훌쩍이는 듯한 흐느끼는 소리가 숲속 어딘가에서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우리 캠핑장 쪽으로 다가오는 듯했다. 잠시 후 친구 한 명이 텐트 밖으로 나왔다. 그도 소리를 들었던 모양이었다. 우리는 조용히 얘기를 나누며 그 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궁금해졌다. 두 번째 친구까지 우리와 합류했을 때쯤 그 흐느끼는 소리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렸다. 우리는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손전등을 챙겨 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숲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니 나무들이 기괴한 형체를 이루었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소리와 어우러져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다. 소리를 따라가던 우리는 갑자기 발밑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사람의 발자국이었다. 그것도 맨발로 걷는 듯한 작은 발자국들이었다. 그 형태로 보아 남자보다는 어린 아이의 것처럼 보였다. 소리는 우리를 숲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다.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오래된 폐가였다. 벽은 금이가 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쓸쓸한 분위기를 풍기는 그곳에서 소리는 점차 더 뚜렷해졌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을 때 우리는 집 안으로 발을 디뎠다. 그 순간 소리는 마치 우리가 올 것을 기다린 듯 뚝 그쳤다. 순간의 정적이 우리를 감쌌고 나는 전에 없던 한기를 느꼈다. 손전등 빛이 닿는 구석에서 우리는 마치 사람의 그림자처럼 보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고 손전등을 비추자 사라졌다. 순간 어떤 차가운 기운이 우리를 휩쌌고 우리는 동시에 문 밖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폐가를 벗어나 캠핑장으로 돌아와서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것을 본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 후로는 더 이상 그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캠핑이 끝난 뒤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그 사건은 마치 악몽처럼 잊혀졌다. 하지만 가끔씩 홀로 밤길을 걷다 보면 그 흐느끼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다. 친구들도 공통적으로 그 소리를 듣곤 했다고 했다. 아직도 우린 가끔 모여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다시는 그 숲 근처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하곤 한다. 그 흐느낌의 정체가 무엇이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산 속 어딘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뿐이다. 이런 기묘한 경험이 바로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다. 세 번째 이야기, 내 이름은 지호, 대학 3학년이다. 학기가 끝나고 나는 겨울 방학을 맞아 한적한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 댁을 방문하기로 했다. 공기가 맑고 인터넷도 잘 되지 않는 그곳은 도시 생활에 지친 나에게 완벽한 휴식처였다. 외딴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다.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 가로등이 드문드문 불을 밝히고 있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버스에서 내려 짐을 챙긴 뒤 나는 외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걸어가는 길에 오래된 폐가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어릴 적 여름 방학 때마다 오던 곳이지만 이런 폐가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궁금한 마음에 잠시 멈춰 그 집을 바라보는데 창문 너머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나의 상상인가 싶어 고개를 젓고 다시 길을 나섰다.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 늘 그렇듯 따뜻하게 나를 맞이해 주셨다. 맛있는 저녁을 먹고 나서는 할머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문득 아까 본 폐가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 집 말이냐? 그곳엔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단다. 오래전에 한 가족이 살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두 갑자기 사라져 버렸지.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 뒤로 그 집엔 이상한 소문만 무성하게 퍼졌지. 귀신이 나온다고도 하고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도 하고 오싹한 기분에 몸이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호기심마저 생겼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내다보니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별빛이 어둠을 수놓고 평화로운 정적 속에 마을이 잠잠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폐가가 떠올랐다. 결국 나는 발걸음을 재촉해 그곳으로 향하기로 했다. 손전등 하나만 들고 집을 나섰다. 실수인지 불운인지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그날따라 바람까지 세차게 불었다. 폐가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한밤중이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나는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내부는 어두웠고 먼지 냄새가 진동했다. 벽지와 천장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거실로 보이는 방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저 바람소리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부스스한 형체가 보였다.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패닉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그 빛에 아까 그 형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다. 하지만 창백한 얼굴에 텅 빈 눈동자 그리고 그 오싹한 미소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폐가를 빠져나와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심장이 멎지 않을 것만 같았다. 할머니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아침이 올 때까지 눈을 감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께서는 내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워하셨다. 나는 할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다정하게 미소 지으셨다. 무서웠겠구나.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으니 그 집엔 다시 가지 않기로 약속하자. 그리고 나서 할머니는 지나간 그 가족의 진실을 전해주셨다. 그 집에 살던 가족은 당시 알 수 없는 이유로 한밤중에 하나둘씩 사라진 뒤 근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후로 그 집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져 결국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가까이 가지 않게 되었다. 내가 경험한 것은 단지 상상일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로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 폐가 근처에는 다시 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기억을 떠올리면 오싹함이 온몸을 감싼다. 이 이야기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충고를 하고 싶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다른 이의 경고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